이 시장 경제에서 이 사회주의적 논리를 아예 내세우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아니, 똑같은 실수를 왜 똑같이 반복하려고 하냐고요. 왜 본인들이 통제하고 있습니까? 여기가 중국입니까? 우리가 중국인입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이 정부가 연말까지 지금의 전세 가격 상승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전세 대책을 발표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표준 임대료가 나올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표준 임대료가 뭔지, 그리고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서 표준 임대료가 나오면 어떤 상황이 나올 건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일부 갱신계약과 신규 계약 간 전세 금액의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점검과 보완 대응이 필요하고, 전월세 가격의 안정과 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말까지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중가격 등 전세시장 가격 왜곡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신규 계약에서 상한선을 도입하는 표준 임대료를 내놓을 거라는 전망을 각각 다들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준 임대료 제도는 각 지자체가 주변 시세와 물가 등을 좀 고려해서 적정 수준의 표준 임대료를 딱 상한선을 두면서 그 기준점을 산정하고 그 기준점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법률 개정안을 이미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이 지자체가 표준 임대료를 산정하는 데 기반이 될 수 있는 전월세 신고제가 이미 법으로 의무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표준 임대료 도입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2019년 10월 이후에 약 23개월 연속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2011년 11월 이후에 9년 만에 나온 최고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본 것처럼 전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공급 물량이 거의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급 위축에 따른 전세난의 이 심화도 우려되고 있다. 이 가을이 사철과 맞물려서 입주 물량이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전세로 몰리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 전세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설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전세 물량 공급과 시장 차원의 전세 공급이 모두 시급한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부담을 주는 전세 규제 정책들은 장기적으로 전세난을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뉴스 기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표준 임대료라는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불보듯 뻔합니다. 불보듯 뻔해요.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집값 상승으로. 이미 우리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이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면 집값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금액을 같이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제가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전월세 가격이 높아진다라는 것 자체가 실수요가 많이 찾는 실거주의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층들도 거기에 프리미엄 알파라는 금액을 붙여서 집을 팔 수밖에 없고 집을 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키는 집주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 굉장히. 그러면 월세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월세 금액이 높아지다 보니까 수익형을 원하는 이 투자 수요층들도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접근할 수밖에 없겠죠. 금액이 높으면 수익률이 예전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전세로 투자하는 수요층이 이제 월세로, 돈이 있는 수요층들은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고, 월세의 높은 수익률을 원해서 집을 사는 수요층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따라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세입자가. 이 표준 임대료라는 정책 자체가 세입자를 보호하는 명목에서 나오는 정책인데 오히려 세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입자는 전세를 원하지 월세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도 생활하기 빡빡한데 앞으로 이렇게 긴축에 들어가고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고 유동성이 축소되면 오히려 경기가 악화되면서 생활하기 빡빡해질 텐데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월세 내면서 3기 신도시와 여러 가지 공급 대책들을 기다릴 수 있겠냐고요.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요. 이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한다고요. 임대차 3법이 나온 이후에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한 거라고요. 폭등한 계기가 그런 계기예요. 임대인들을 규제했기 때문에 폭등한 거죠. 근데 또 임대인들을 또 규제하겠다. 그럼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불보듯? 그러면 표준 임대료를 내세우면 당연히 전세 월세 가격은 안정될 거라고 이런 정책들을 내세우는 겁니까? 아니 똑같은 실수를 왜 똑같이 반복하려고 하냐고요. 그리고 소형주택, 빌라, 다가구, 다세대 이런 모든 주택들은 입지와 조건들이 전부 다 달라요. 옆에 붙어있는 집도 땅값이 다르고 평형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고 층수마다 가격이 다 다른데 어떻게 평준화시키는 겁니까? 말도 안 되죠. 이거를 가만히 받아들이는 임대인분들이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본주의와 함께 사회주의가 부딪히고 있다. 지금 이 과도한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인해서 가격을 엄청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에서 이 시장 경제에서 이 사회주의적 논리를 아예 내세우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왜 본인들이 통제하고 있습니까? 여기가 중국입니까? 우리가 중국인입니까? 우리가 중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사용하고 점유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아니 이런 사유재산을 국유화시키면서 이 사회주의 기본수단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완전히 초입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내세우는 게 뭐예요? 평등, 공평 당연히 좋죠. 다만 이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공평이 어딨고 평등이 어딨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이런 게 어딨어요 지금 이 자본주의에.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사유재산에 왜 본인들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가격을 통제하냐고요. 이미 가격을 통제하면 어떻게 되는지 불보듯 뻔할 뻔자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한다라는 걸 알면서도 왜 똑같이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냐고요. 저는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이 표준 임대료라는 것 자체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않아요.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국민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거셀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사회주의적으로 가고자 하는 이 초입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와 지금 부딪히고 있다. 공평, 평등 좋습니다. 다만 각 사유재산에 공평과 평등을 논할 가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